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 아웅. 다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당정이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주 52시간제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했다면서 민주당의 2월 중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연구개발 핵심 인력의 근로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주 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인센티브나 건강관리 같은 측면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당정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의 딥시크 얘기를 빠지지 않고 말했는데요. 중국의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라고 짚었고요.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죠. 엔비디아 역시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입장이 어떻게 나왔죠? 네, 최근 변신이라는 표현까지 붙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고소득 연구 개발자에 한해서 또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많이 공감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전향적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입장에 반도체 업계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고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는 이견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 예외 조항을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급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사회적 부담도 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서 이달 내에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사실 이 딥시크 말이죠. 네. 량원평인가요? 그 개발. 예. 만일 진짜 52시간 있었으면 이런 개발을 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반도체 개발에서는 정말 이게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아마 정치권에서 좀 폭넓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어떤 업무는 이 연속적으로 집중돼야 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좋은 논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앞선 발언을 두고 좀 논란이 일었었죠. 네. 요원이냐 의원이냐 그렇죠. 그런 논란이 네. 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개업날 자정이 넘은 시간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했고 새벽 1시 이후에 공관에 들어간 특임단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면서 네. 요원, 의원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당시 시점에서는 해당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고요. 네. 비상계엄 상황 전후로 누구로부터도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와 같은 말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당은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야당의 회의에서 비롯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이 처음 발언이 나온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모습을 지적하면서 김 의원이 군 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뒤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다고 하면서 곽 전 사령관이 그 자리에서 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관련 내용을 캐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은 누구의 사주나 요구로 답변한 사항은 없다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얼마 전 전해드린 딥시크 등장 이후 빅테크 업계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한국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샘 올트먼이 한국을 찾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딥시크 쇼크가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방안은 더욱더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개발자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목받은 발언들을 보면 의료용 챗 GPT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네.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로봇 사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과 논의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국내 대기업 주요 관계자들 또 IT 개발자들이 참석을 했고요. 최태원 회장과는 또 따로 미팅을 갖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픈 AI에 맞춤형 AI 반도체를 탑재하기 위한 HBM 설계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눈 거 아니겠냐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샘 올트먼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AI 단말기에 대한 개발 협력 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정신아 카카오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와도 만날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한국 일정을 모두 다 마친 후에는 곧바로 인도로 출국하면서 아시아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자, 좀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23년 만에 재회해 결혼을 하면서 주목받았던 클론 구준엽 씨의 배우자 서희원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이네요. 네, 어? 그렇습니다. 이 소식 네. 듣고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수 구준엽 씨의 아내이자 타이완 유명 배우 서희원 씨, 쉬씨 위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네. 이 서희원 씨는 춘절 기간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갔는데요. 네. 유족 측에 따르면 일본 여행 중 독감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아유. 안타깝게 우리의 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준엽 씨와 서희원 씨의 러브 스토리를 잘 아시겠지만 두 사람은 1998년에 처음 만났고 2000년대 초반에 1년 정도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졌고요. 이후에 20년이 더 지나서 다시 만나서 2022년 결혼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구준엽 씨는 처가에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새해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서희원 씨 역시도 남편이 연말 축제 현장에서 디제잉하는 모습을 올리면서 애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더 갑작스럽게 네. 느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족은 물론 지인들, 팬들도 모두 슬픔에 잠겼는데요. 서희원 씨 여동생 서희재 씨는 이번 생에 그녀의 동생으로 함께하며 서로 돌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큰 축복이었다. 영원히 감사하며 깊이 그리워할 것이다. 부디 평안히 쉬길 바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명복을 빌고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면은 꼭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김치인데 그렇다고 김치를 많이 챙겨서 나가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하루 이틀은 현지의 이제 로컬 푸드라고 부르는 현지 음식들을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며칠 좀 지나고 다시 귀국할 때쯤 되면은 정말 김치, 비빔밥 이런 게 생각이 그렇죠. 나곤 합니다. 네. 찌개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하지만 한국에서 출국하면서 이런 걸 예상해서 음식을 많이 싸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왜요? 현행 규정을 보면요. 네. 이 김치나 고추장과 같이 액체가 포함된 식품류는 개별 용기당 100ml를 넘지 않는 선에서 1리터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서만 반입할 수 있고요. 네. 이보다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위탁수화물로 붙여야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를 받아야 검역을 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런 규정을 모르고 음식물을 싸들고 간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보안검사에 걸리게 그렇겠죠.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건 안 되죠. 아니면 이 물건을 포기하고 여행을 갈 것이냐 포기하고 가겠죠. 네, 이걸 결정하게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물품을 포기하는 오곤 저런, 합니다. 네. 자, 이런 물품들은 처리 절차를 거쳐서 폐기되거나 혹은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에 기증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기부된 김치류가 무려 10.7톤에 아이고.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어림잡아 한 3,500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추장과 간장 등 장류가 10.5톤에 네. 달했고요. 쌀과 과일 등 기타 식품도 30톤 이상이 기부됐습니다. 네. 작년에 이렇게 식품류를 기증받은 한 복지관은 물품이 들어오면 무료 급식소 식자재로 활용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식품류 외에도 휴대용 보조 배터리나 치약, 샴푸, 또 가위나 칼 같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보안 검색에 걸리니까. 예, 이걸 거꾸로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짐을 싸면서 규정을 혼동해서 보안 검색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아, 아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 왜 손가락 길이만한 맞는 칼 있잖아요. 예. 칼도 그렇죠. 되고 네, 뭐도 네. 되고 맥가이버 하는- 칼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그렇죠. 네. 쬐끄만 거. 네. 그거를 걸려가지고는 두 번이나.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저도 이제 연필을 사용하다 보니까 연필 네. 깎을 칼을 필통에 늘 넣어서 다니는데 저런. 안 되는구나. 그걸 안 되는구나. 빼앗겼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뭐가 개발될지 더 눈에 보이는데요. 뭐가 개발? 뭐죠? 건조김치. 아 건조김치. 건조김치. 물만 부어서 가서 바로. 물만 붓거나 어허. 살짝 기름을 넣어서 볶기만 하면 되는 뭐 이런 사업을 건조김치. 하셔야 될 분 같은데. 여기 계시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게. 자,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지난 한 해 인천공항 승객들이 기내에 반입하려다 보안 검사에 걸린 이것이 약 10.7톤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에 기증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은. 퀴즈죠? 예, 퀴즈. 두 글자 음식입니다. 네. 근데 우리 공항에서 걸린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사실. 해외에서 걸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싸들고 나가려다가 아, 예. 저런. 자, 힌트 내야죠.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 진땀이 나고 계셔. 기다리질 못해서. 네, 영양과다 날지 네. 못하는 힌트 요정 네, 어서 네. 오세요. 자, 간만에 또 이제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 식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전통 발효식품이고요. 네. 겨울이면 우리가 김장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 음식을 준비하고 저장하죠. 네. 하도 이 음식이 좋아서 이걸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도 있고 아하. 뭐 옥스포드 영국 사전에도 우리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힌트 더 드릴게요. 없이는 정말 못 살아 라는 노래도 있죠. 왜 근데 왜 세 음절로 하세요? 두 음절로 하지. 땡땡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이거 있었죠. 아시죠 이 노래? 벌써 정답은 이미 오고 있어요. 오고 네. 있어요. 아이, 샵 참나.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YTN 어플 무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 이쪽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저희가 이따가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